네네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에요. 네, 5시의 뉴스 오후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요새 두 분 방송도 같이 하시고 친하시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매우 친합니다. 매우. 전화도 자주 하시나요? 전화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는커녕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는 하지 않는 친한 사이. 아주 친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매일 전화, 아니다, 안부 전화.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치권 인연은 있지만 의사이자 외부 인사인 인요한 교수를 누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추천했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이 나왔는데, 자, 오늘자 한신문 인터뷰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엄청 친한 사이다. 전화를 매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김한길 위원장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한 4-5번 안부 전화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좀 온도차가 있는데 자,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네네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에요. 자, 하루 만에 엄청 친한 사이에서 그냥 친한 사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친한 겁니까? 안 친한 겁니까? 두 사람. 저 정도 나이대 그리고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저 남성들의 경우에 네.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 다 친하다고 하죠. 저렇게 물어보는데 저런 자리에서 보통 물어볼 때 언론인들이 물어볼 때 우리 안 친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두 분이 친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니, 저희는 정말로 친합니다. 전화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을 뿐이지. 예. 네. 심정적으로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입니까? 네, 친한 것인데 네. 일반적으로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조건 때문에 친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안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한길 위원장하고 친하다고 하는 순간 당내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으로 이 관계들이 들어가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입김이 들어간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민의힘을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향은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 용산의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하고 한 달에 건너서 가까운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된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그러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란이 막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답변의 본질은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하냐보다는 그게 그런 거냐 아니냐 요게 이제 좀 판가름이 나는 거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인선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 친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좀 과잉 쟁점화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사실 안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인 국회의원도 했고 본인이 방송도 했고 작가도 했고 배우자도 방송인이고 심지어 조영남 씨랑도 친하고 온 발이 넓잖아요. 안 친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한길 위원장과의 단순 친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다. 그렇게. 근데 지금 사실 저 인요한 교수가 이제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권과는 큰 인연이 없는 분이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좀 다리를 놨거나 속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발탁된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정치적 실력도 지금 평가를 받기 전인데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사당화 논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고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 과외교사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과 지금 인효한 교수의 그 친분이 단순한 두 분의 친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의 그 혁신을 그럼 누가 주도하는 것이 되겠느냐. 과연 인효한 교수가 독자적인 판단과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서 사실상 인효한 교수를 내세우고 뒤에서 작업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한길 위원장이 또 오늘 그러니까 좀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선을 그으면서 나는 총선에서 역할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신당설이 계속 있잖아요. 뭐 대선 때부터 윤석열 신당 소위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당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신당설은 민주당에서도 또 더 짚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돌파구로서 정치적 상황을 판을 흔들어 보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당의 움직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움직임은 저는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겁니까? 네. 뭐 직간접적으로 다 그리고 확인했고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자, 신당설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 과거에 모든 대통령들이 다 집권 여당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의 모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델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힘을 다 장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서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가면은 과연 누가 따라오겠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나올 의원들이 없다 그러면 신당이 사실상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위원장이 사실은 이런 창당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과외교사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신당에 관한 가능성을 지금 옆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신당을 한다 그러면은 전략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중도층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을 흡수하는 그런 하나의 창구로 쓰고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국민의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중도의 색깔을 띠는 그렇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신당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신당을 가지고 외연 확장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쳐버리는 이제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나는 신당에 관여 안 하고 상관없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의 행적과 살아온 이력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이 국민통합위원장인데 국민통합위원회로서 무슨 국민통합을 했습니까? 국민은 더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신당에 대한 전략적 지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뭐 신당설, 뭐 시나리오 이런 것도 우리 평론가님이 전문이시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얘기해서 사실 뭐 먹고 살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어떤 명분이라는 거는 좋은 정당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좀 구태한 어떤 정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정당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처음에는 지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는 구조였지만 그 당시에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총선 거치고 나면서 이제 커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용산발 신당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맥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좋은 정당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용산발 신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유일한 이제 가능성이 소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신장개업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이 포장지를 바꾸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뭔가 혁신적인 뭔가 새로운 사람들로 공천을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 신당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사실상 이 신당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뭐랄까요 개혁 공천을 대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욕망을 대통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금 조건인 것이고 그것의 어떤 기획을 김한길 위원장이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사실 기자들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또는 정치인들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신당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김한길 위원장은 나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는 대통령이거든요. 용산이거든요. 김한길 위원장은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여전히 이건 선택지가 열려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이 현역 의원이라든가 지금 주류 의원들이 이것을 반길 리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쨌든 교체 대상이 되거나 이 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구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게 한국 정치 뭐 바람직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형식의 신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별로 바람직한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 국민의힘의 혁신에 어떤 입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인요한 교수가 지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행보를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인요한 교수가 아마 정치에 대해서 깊숙한 관심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온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집에 영입된 게 아니라 불나고 있는 집에 지금 불 끄러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분이 적합한 문제 의식과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기할 그 만들어낼 능력이 있겠느냐. 내지는 이 당내의 복잡한 이 문제들을 풀어낼 리더십이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 검증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교수가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혁신위원장의 과업을 잘 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고 돌파하기는 좀 매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지도부가 수용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진 문제긴 한데 그동안 당내 인사들도 혁신위원장감으로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부담스러워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혁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껄끄러운 걸 만들었을 때 이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당내의 문제에 있어서 공천이라든가 총선 전략까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여러모로 곤란할 수 있어서 이러한 변수는 제거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인 인요한 위원장을 그러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보도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선택된 인사라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럴듯한 혁신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나오더라도 지도부가 뭐 거부한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것인데 오늘 언론 보도에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이 쭉 나왔는데 이분들 보면은 사실은 다 공격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민주당 공격하기에는 제대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들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수 세력이 어떻게 재구성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관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내부에서 보수 정치 내에서 보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금까지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유한 위원장이 목요일쯤에는 인선 좀 해서 좋은 인터뷰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목요일에 또 두 분이 나오시니까 그때 또 혁신위 얘기해보죠.